안녕하세요. 뭐, 꼭, 나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도, 네. 그냥 사회적 분위기가, 네. 이제는 점점, 예. 반일 장사가 안 되는, 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사실은, 반일 장사꾼들이 더 이상 발의를 못 붙이도록 우리가 또 애를 많이 쓰긴 했죠. 네. 예. 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네. 예. 반일은 정신병이다. 이제 반일은 정신병이다 할 때, 네. 예. 그러면 상대방이 정신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럼 논리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왜 또 반일은 정신병이다 하느냐 하면은,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반일 감정 조장, 대일 적개심 조장. 네. 예. 근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네. 그게 기본적인 기초 사실이 그야말로 진실이어야 돼요. 네. 예. 그렇다면 수긍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거의 99%는 거짓말. 위안부 문제도 거짓말, 네. 징용 문제도 거짓말, 네.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거짓말. 아. 온통 거짓말이니까 이 사람들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서 네. 온통 거짓말을 한다. 문재인이가 반일 감정 조장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 네. 그걸 보고 이거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예. 예. 거기에 동원된 위안부가 가짜 위안부 이용수였거든. 아. 예. 대구 동성로에서 네. 예. 그 선거 유세할 때 이용수가 한복 입고 예. 올라가서 그 문재인 예. 하고 포옹하고 그런 광란의 짓을 벌여서 근데 그게 대구에서 먹혀든 거예요. 대구에서. 또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영상으로 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문재인에게 네. 표를 준 거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네. 이제는 정직하게 살자. 과거에 이 문재인 정권까지의 거짓말은 더 이상 안 통한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자. 정직해야 된다. 정직이 무기다. 그래서 내가 반일은 정신병이다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반론을 제기하면은 네. 내가 얼마든지 대응할 논리가 있으니까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이가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데 바탕이 된 근거라든가 네. 이게 사실상 없어요. 허상이지. 허상이다. 허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잠시는 그게 먹혀들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지속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이 지금까지 사기친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권에서는 초창기에는 문재인이가 네. 반일 감정을 엄청나게 이야기했잖아. 네. 왜?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랬거든. 대통령 되기 전부터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 반대할 때 네. 친일 역사교과서라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런 식으로 아니 문재인이가 얼마나 황당한 인간이냐면은 그 당시에 국정교과서 집필진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교과서가 친일 교과서라고 떠들어대 버린 거예요. 네. 그 역사 전공자들도 유심히 안 보면 어디가 잘못된지 잘 몰라요. 네. 근데 지가 역사도 전공자도 아니고 변호사도 뭐 인권 변호사라고 하지만 그 인권 변호사도 아니잖아 그게.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네. 이 반일 감정을 조장했단 말이죠. 네. 그 뿌리가 과거부터 있었어. 오래됐어요. 네. 좌파들은 원래 그렇잖아. 예.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 이때 반일 감정 조장을 엄청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광화문에서 피켓 들고 네. 반일 감정 그리고 그다음 대통령 됐을 때는 반일 감정 가지고 이용해 가지고 대통령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한일 관계라는 것이 네. 기본적으로 일본과 우리는 우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게 일본이고 네. 이게 한국이면 예.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딱 떼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딱 얽혀 있어요? 네. 왜냐면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 엄청 많아. 예.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 엄청 많아. 예. 아침에 일본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사람도 많고. 예.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죠. 예. 이 한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예. 다 경제생활이에요.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 경색될수록 우리나라든 일본도 양쪽 다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요. 그럼 한일 관계 30년 동안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왔을 때 예, 예. 우리나라는 과연 그 경제적 손실이 내가 볼 때 수백조 원으로 봐요. 그 기업가들이 일본하고 뭔가 하려 그러면은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뭐 하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물건 수입해서 물건 팔려버리면은 눈치 보이고 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돌아가는 경제적 손실이 수백조 원이라고 해요. 수백조 원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동안 문재인이 장사 잘했어, 반을 갖고. 그런데 문재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예. 야당하고 네, 예. 헛날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좋아, 그게 가능해.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반일 감정 계속 했단 말이야, 초창기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먹혀야 되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문재인하고 다시는 이야기 안 해. 문재인하고 무슨 이야기 하냐 이거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일본에서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그 덜 떨어진 자식이 네, 예.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반일 감정 갖고 나라 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어느 순간부터 작년 2021년 3일 저 신년 기자회견부터 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태도가 달라졌다. 한일 관계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네. 합의 예. 그거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재명이 돼가지고 더 나빠지면은 결국은 국교 단절로 가는 거죠. 국교 단절로 가면은 네. 또 어디가 끊어져? 일본, 미국이 또 끊어지잖아. 예. 이거는 저쪽에 저 북쪽에 있는 뚱떼지가 원하는 바거든. 이게 흔히 말하는 가끔 예, 전략이 뭐냐? 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쇄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이 네. 당선돼서 예. 어제 오늘에도 보니까 기시다하고 예. 또 만난다라든가 뭐 이런 게 전에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일본에서 네. 문재인 아예 예, 예. 니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거였거든. 그리고 문재인이 대통령 돼서 가장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반일 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버렸다는 거예요. 좀 확신을 갖는 게 네. 앞으로는 반일 장사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네. 정상화되면 예. 될수록 앞으로는 한일 관계, 반일 정사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 됐어. 지금 5.18 세월호 예. 위안부. 위안부. 이거는 사실은 성역이었었죠. 성역이다. 네, 최애법권이고. 성역이었어요. 그리고 금기어였어. 금기어다. 말을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위안부 문제는 네. 서서히 붕괴되고 있어요. 위안부 문제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네.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알아야 되는데 위안부는 위안부가 있고 일본군 위안부가 있고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어요. 네. 이거 세 개를 분명히 구분해야 돼. 예. 이거 구분 안 하면 안 돼. 예. 근데 지금까지 전부 다 뭐 호사카 유지다 이거 있는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네. 좌파 위안부 전문가들도 이거 구분이 안 해. 위안부는 뭐냐면은 위안부는 196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네. 일반적으로 위안부라 하면 매춘 행위를 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것. 네. 뭐만 이해되죠? 네. 그냥 매춘부를 위안부라 그런 거예요. 예. 그 직업 여성이에요. 직업 여성. 예. 그러니까 소정의 비용을 받고 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여성이 네. 그 직업 여성을 부르는 여러 명칭 중에 하나가 예. 위안부예요. 예.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뭐 이 직업이라는 것은 네. 고대부터 동서고금 항상 제일 오래된 직업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있고, 일본에서도 있고, 중국에서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가 뭐냐? 네. 그런 직업 여성 중에 네. 중일 전쟁 지역,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일본군이 관리 감독한 위안소에서 일한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예요. 네. 그럼 중일 전쟁 지역. 네.
태평양 전쟁 지역, 주로 동남아 쪽. 네.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일본군이 관리 감독한 그럼 그 지역에도 일반 매춘업소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일본군이 관리 감독한 위안소에서 일한 사람이 바로 네. 일본군 위안부다. 네. 그렇다면은 태평양 전쟁 지역이 아닌 네. 일본, 네. 조선, 네. 대만, 만주에서는 일본군 위안소가 없었다. 왜 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일본, 조선, 대만, 만주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 대표적인 인물. 대만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이용수. 그 일본군 위안부가 없었어. 거짓말이지.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강덕경. 그 일본군 위안부가 어디 있어, 거기에. 그리고 조선에서 부산 영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는 윤두리. 네. 무슨 조선에 무슨 일본군 위안부가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예요. 예, 예. 지금 한일 관계 국내 문제에서 제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거든. 예.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뭐냐? 네. 일본군 위안부 중에서도 네. 이거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딱 정의가 돼 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네. 강제로 동원되어 네.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제 조건이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야. 네. 일제는 일본 제국이잖아. 네. 일본 제국이 동원을 했다면 그건 뭐예요? 일본 제국이라는 공권력에 의한 동원이잖아. 네. 공권력에 의한 동원은 바로 공무잖아. 네. 공무는 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법령이 있어야 돼. 법령. 예. 공무원이 법령이 없이 행동할 수 없잖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네.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턱만큼도 법에 없는 행동을 했다가는 네. 자기가 책임을 지거나 네. 그야말로 깜방 가거나 그런 거예요. 직권남용으로 이제 그냥. 직권남용이든 뭐든 이거는 위법 행위가 예. 왜 법하고 다르게 행동해 보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렇다면은 네. 또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는 일제라는 공권력에 의해서 동원됐어야 돼. 네. 공무에서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법령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잖아요. 예. 그 당시에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비롯한 어떤 법에도 위안부를 동원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면 일본 제국의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라는 말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위안부는 일본군이 동원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공권력이 동원하는 게 아니고 위안부는 포주의 모집 대상이에요. 그 대신 일본군은 민간업자에게 네. 우리 지역에 와서 위안소 영업을 좀 해달라 네. 의뢰는 했었지. 네. 의뢰하면 이 업자가 조선 땅에 와서 위안부들을 모집해 가는 거지. 그렇다면은 이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연 네. 정대협이 30년 동안 네.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집이 됐잖아. 네. 모집이 됐다는 것은 네. 그 당시에는 반드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계약서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그 위안부들이 글을 아냐? 네. 무슨 힘이 있냐? 네. 계약서에 도장 찍느냐고. 네. 계약서 어떻게 쓰냐고. 포주가 계약서 안 쓰면 그만이지.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지만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불금을 받아. 지금 마이킹이라 해서. 네. 마이킹. 선불금을 받아요. 네. 그러면은 1년치 또는 2년치의 선불금을 미리 받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포주 입장에서는 한 사람 앞에 300원, 요즘 같은 3천만 원 정도만 해야 된다면은 300, 그런 선불금 주잖아요. 그런데 여인 쪽에는 자기 혼자지만은 네. 포주 입장에서는 10명에서 20명 정도 돼요. 그러면은 3천만 원, 혼자 3천만 원이면은 네. 10명이면 3억이잖아. 네. 20명이면 6억이고. 포주가 그 여인들한테 그 많은 돈을 주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가만히 있겠다? 가능하겠어요? 아니, 포주가 돈을 줬는데 네. 아무런 문서를 하나도 작성 안 해. 그럼 돈 들고 튀어버리면 어떡해? 그렇지. 예. 계약서를 누가 쓰느냐? 포주가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 사용금 증서까지 써.
자금금까지? 왜? 차임 증서까지 써요. 근데 거기에 보증인이고 연대 보증인이 누구냐? 대부분 다 부모예요. 그 30년 사기친 거는 예. 정대협 정의원이고 정대협 정의원 그 사람들이 유명 같은 사람들 그 불쌍한 노인들 예예 약한 돈에 약하잖아요. 예. 김복동도 예예 그런데 김복동이 신고하려고 하니까 네. 그 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예. 신고하면 니하고 내하고 인연 끝난다. 부끄러우니까 응. 그러다가 김복동은 그래서 막 망설이니까 네. 신고하라고 하는 사람이 할머니 걱정 마세요. 보상금 나와요. 그렇게 거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위안부들의 그 취약한 점을 네. 파고들어서 이 노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사업을 벌인 게 정의원이에요. 정대비가 정의원이에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예. 같이 사기친 인물들이 이용수, 기론옥, 김복동, 김학순 이 사람들이고 수요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공범이라고 봅니다. 거기도 이제 정의원 하는 게 이게 네. 완전히 앵벌이 시킨다고. 그래서 방기든 친미자 같은 사람도 이제는 또 이제 갈라서 버렸지. 네. 따지고 보면 신민자도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에요. 부모가 팔았다고 하니까 인신매매라고 그러는데 예. 인신매매는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네. 1년치나 2년치의 그 노동의 대가를 미리 받는 거예요. 선불금으로. 선불금으로. 그 돈이에요. 그게 예, 예. 전차금이라고 그래요. 전차금. 앞전자, 빌릴 예, 예. 차자, 금자. 최근 우리 요즘에도 그 우리 뭐 업소 아가씨들 마이킹. 같은 경우는 마이킹이라고 하는데 선불금 미리 다 땡겨서 선불금 주고. 왜냐 그래야 붙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예, 그걸로 또 발목 잡혀가지고 예. 또 막 팔려다니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많아요. 선불금을 받잖아요. 예. 선불금을 받다 보니까 이 돈을 갚을 때까지는 사실상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빚 갚는 거예요, 그게는. 예. 그렇다 보면은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인신매매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팔았다고 하는데 돈을 받고 등을 떠밀었으니까 팔았다는 말은 하지만 네. 그것이 인신매매는 아니야. 인신매매는 아니고 네. 그 돈을 다 변제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을 포주하고 포주 보통 6대 그 돈을 다 갚기 전에는 6대 4 포주가 6 그 다음에 위안부가 4 근데 4 중에 4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100을 가지고 갚는 게 아니라 네. 6대 4 40%를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갚아 나가야 돼요. 네. 근데 다 갚아 버리잖아. 네. 그러면은 포주와 그 위안부가 이제 5대 5로 이제 배분율이 이제 달라지는 거지.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다 갚았다. 그럼 5대 5 중에 50%는 내 거잖아. 그럼 이제 저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 2020년도 4월 달 네. 이렇게 연초부터 정의원 집회하는 옆에서 1인 시위로 피켓 김학순 40원에 팔려가는데 웬 강제인행이냐. 예, 예. 길어놓기 친구들과 돈 벌러 가는데 무슨 강제인행이냐. 피켓 들고 했는데 근데 무슨 강제인행이냐. 예, 예. 아니 강제인행은 김복동이 동남아로 끌고 다닌 사람이 일본군이냐 포주냐. 예, 예. 피켓 시위했는데 예. 윤명이 올 때마다 찍어요. 그쪽에 있는 그 정의원 쪽 같이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도 계속 찍어 나를. 이나영. 예, 예. 윤명이가 국회의원 되고 이나영이 들어왔는데 이나영은 나는 맨 먼저 날 찍었어. 근데 고소 고발 안 해. 왜냐면은 네.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 거기 피켓에 있는 건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저분들이 위안부에게 정원을 체록해가지고 책으로 펴낸 거예요. 예. 여기 있는 그러면은 나를 걸어 넣으려면 이것부터 부정을 해야 돼. 네. 그리고 네. 이것도 그 당시에 정리해서 실으면서 네.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어쨌든 좀 피해 보려고 했는데 네. 초창기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네. 여기에 글 안에 들어보면은 역사적 진실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엄마는 네. 김복동이가 나는 가는데 예. 엄마는 뭔가에 도장을 안 찍으려고 했다. 예. 예. 김학순 예. 나를 양아버지에게 40원에 몇 년 계약으로 40원에 나를 양아버지에게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네. 본인이 예. 예.
중일 전쟁 지역하고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예. 전쟁하던 군인이 예. 전쟁하다 말고 조선 땅에서 여자들 데려가? 그러려면은 군인들은 사실 군대 조직이 부속품이거든. 네. 예. 그 말단 이등병까지 그에게 그 군인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어요. 네. 예. 직책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 그렇죠. 예. 완전히 군대라는 조직은 개인이라는 어떤 인격체가 아니고 네. 하나의 부속품이거든. 네. 예. 그러면은 위안부들을 조선 땅까지 끌고 가려면은 그런 보직을 받은 군인이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보급병이라든가. 보급병인데 예, 예. 위안부 보급병.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러면 그 법령이 있어야 돼. 예. 법령이 있어야 되겠죠 또. 예. 근데 법령이 있나? 없지. 영업이 그 일본군 위안소는 예. 반드시 그 현지 영사관 경찰서에서 예. 예. 영업 허가를 내줘야 영업을 할 수 있고 아.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고. 위안부들도 예. 예. 거기 가서 국내에서 출발하기 전에는 예. 호주와 계약서를 가지고 예. 예. 전쟁터로 가기 때문에 예. 예. 그 부산이면 부산 예. 뭐 근데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해서 신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아. 왜? 전쟁터로 가는데 예. 신분이 확실해야 되거든.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신분 증명서 발급 받아서 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지참을 해야 돼요. 네. 그 계약서에는 또 갈 때는 누구가 있어야 되냐면 친권자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친권자가 확인을 해줘야 돼. 그리고 거기서 건강진단서도 제출하고. 그래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네. 그 동남아 지역이나 중미전쟁 지역 가요. 예. 가면은 예. 현지 영사관 경찰에 가서 자 그때는 호적 등본, 예. 인감증명서, 예. 친권자 승낙서, 예. 그다음에 영업 가업인 희망 원서, 가업인 조사서는 뭐 세세하게 적어요. 아버지가 누구, 어머니 네. 누구, 어디서 생활했고, 네. 부모님 빚은 얼마나 있고, 네. 왜 이 길로 접어들은지 네. 조사서 다 있어. 그리고 사진 2장. 그렇게 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영사관 경찰서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야 돼. 네. 영업 허가 받을 때 이 구비 서류가 한 가지라도 없으면 기한시켜버려요. 아. 전쟁할 때는요, 예. 인적 관리가 더 엄격해요. 아, 전쟁할 때는? 왜? 네. 전쟁 때 간첩 스파이들을 여자는 없나? 여자는 그 간첩 없나? 예. 철저히 조사해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예. 호사카 유지가 만든 편찬에는 위안부 문제 자료집에 증거 자료집에도 있고 위안부 문제 거짓말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동북아 역사재단이거든. 거기서 위안부 관련 자료집이 있어요. 거기도 다 있어. 내가 없는 자료를 어떻게 이야기해? 야. 그러니까 정의원이 어마어마한 권력 집단이에요. 민간 단체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종로경찰서도 절절매고 국회의원들도 절절매고 왜 그렇죠? 그만큼 권력 집단이에요. 국민들의 정서를 30년 동안 세뇌를 시켜놨어요. 정대협 정의기억연대 출신들이 거기서 나오면은 거기 나온 예. 간부급들 예. 특히 그 정대협 이사장 예. 이런 사람들이 가는 코스가 어딘지 알아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해놓은 듯이 이런 식으로 여자를 끌고 갔다면 적결청관, 적결총살감이지. 조선에 있는 위안부 문제로 벌을 받은 사람, 재판 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 야. 일본군은 그는 뭐냐? 예. 일본군은 네. 위안소에서 정해진 요금을 네. 지불하고 네. 그 성적 욕구를 해소한 그냥 고객이에요. 이등병 같은 경우는 네. 6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는데 네. 1.5원이면 4번 갚으면 끝나잖아. 네. 근데 돈이 있어서 이용하고 싶어도 네. 돈이 없으면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네. 성노예면은 예. 마음대로 이용해야 되잖아. 그래,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예. 그 위안부 이력의 노인들은 사실상 굉장히 불행한 노인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노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예. 이 노인들을 이용해서 30년 사기를 쳐온 정대협 정의원 여성가족부를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왜 이 노인들이 정말 이 노인들은 그 불행한 과거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정원집을 7, 8건으로 만들어갖고 속속들이 다 까발려서 이게 인권 침해예요. 인권 침해다. 그럼요. 인권을 이야기하는 집단들이 예. 이런 걸 만들어갖고 초등학생까지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 시중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뭐 위안부 인권 회복이니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 위안부들 그거 보면요. 정나라해요. 애들이 읽으면 도저히 안 되는 책이야. 그리고 도저히 밝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이 사람들 어디서 무슨 집을 하고 무슨 하고 사이가 누구고 며느리 어떻고 다 나와. 이거 읽어보면은 이거 우리 엄마인데 딱 알 수 있어. 아까 이 위안부는 지금 여성이라 그랬죠. 네. 남산 위안부 기억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이름을 돌에 새겨놨어요. 이 사람들은 감춰주고 보듬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 이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거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하는데 이젠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이제 한일 관계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거든. 근데 윤석열 당선자가 한 말이 네.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네. 그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네. 한일 관계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 여기 보면 그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했단 말이죠. 예. 이게 진상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진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내가 이 사람 법률 전문가라서 예. 여기서 벌써 눈치를 챘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예. 정의기억연대가 30년 동안 수요 집회 할 때마다 예. 뒤에 무대 배경으로 해놓은 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근데 이들이 30년 동안 주장한 게 이 7가지예요. 예. 전쟁범죄 인정 하나. 전쟁범죄 인정. 둘, 진상규명. 예. 셋, 공식사죄. 예. 넷, 법적 배상. 예. 다섯, 책임자 처벌. 예. 여섯, 역사교과서의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가 진상규명이에요. 여기서 제가 일단 진상규명. 30년 동안 우리가 위안부 파괴했는데 아직도 진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해결 방법으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해야 될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안별로 가야 된다. 사안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인지. 제일 핵심이 징용 문제하고 위안부 예. 문제거든. 예. 둘 다 진상조사하면 돼요. 그 증거를 갖다 놓고 정말 이게 실체가 뭐냐. 예. 그러면 일본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예. 이걸 정확히 밝혀야 돼. 그럼 위안부 문제는 사실 일본의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뭐 우리 그건 내 생각이다. 그럼 네. 저쪽에 책임 있다고 한번 밝혀보자. 네. 예. 그러면은 일본의 책임 있는 거를 꺼내놔라. 증거 내놔라. 문서를 꺼내놔라. 결국 문서가 나와야 되거든. 나올 수 있겠어요? 당시에 예. 조선 땅에서 여성들이 네. 위안부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네. 다수는 네. 그래도 보통 학교 나오고 예. 이제 그 공부한 게 있어가지고 예. 일본에 가서 기술 배우고. 예. 근데 위안부들은 사실상 무학이거든요. 네. 근데 정신대라든가 이런 데는 네. 공부를 돼야 돼요. 네. 기술이 배우려면 네. 기술도 가서 공장에서 일하려면 공부가 돼야 돼. 아. 공부 안 된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들이 그렇게 일본에 가서 기술 배워와서 우리나라 공장에서 다른 여공들한테 기술을 전수시키고. 또 전수시키고, 예. 예. 그 당시에 신문 이런 걸 보면요. 예. 어떤 사람은 동아일보의 독자 고민란에 저는 여자야. 저는 비행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네. 될 수 있나요? 예.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소설을 썼는데 이것을 책으로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성악한 사람들, 피아노 연주한 사람들 네. 엄청 많고 그 당시에 또 신여성으로서 지식인들, 맞아요. 정치인들 많아요. 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살았어. 근데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불쌍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특급 대우해야 되느냐, 위안부들을. 물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런데 동시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수없이 많은데 유독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렇게 한 데는 결국 여성가족부,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예요. 그 다음에 정대협 정의원이 이 노인들을 이용해서 이 노인들에 대해서 이 노인들에 직접 이렇게 보호 지원하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정의원에서는 나머지 다 사업을 벌인 거예요. 사업 벌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계층 간 네.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네.
일본과의 관계는 한일 관계로 완전히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연은 반드시 해산돼야 되고 아마 5.18 그다음에 세월호 위안부 이 세 문제 중에 네. 정의연이 가장 빨리 무너질 거예요. 아. 지금은 뭐 우리한테 속수무책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가 고발할 거예요. 네. 고소 고발. 네. 걸리면 다 고발할 거예요.